보도에 따르면 김영선이 좀 해줘라는 대통령의 음성이 공개된 다음 날 윤핵관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에게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는 통화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선택적 녹취 공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거래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회유와 증거인멸 교사이자 음흉한 뒷거래 시도 아닙니까? 공천 개입의 핵심 증거인 대통령의 육성 녹취를 오염시키기 위한 뒷거래를 하려고 했다니 충격적입니다. 용산 대통령 부부가 아니고서는 핵심 윤핵관인 윤한홍 의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전화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측에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윤 의원도 접촉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종편 JTBC 보도에 따르면 그때는 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다음 날, 그러니까 지난 1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와 친분이 있는 A 씨에게 연락을 해서 녹취 공개를 할 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녹취도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명태균 씨에게 호통을 치는 녹취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그런 녹취도 공개를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요. 그러고 다음 날 그 A 씨는요, 명태균 씨를 만나서 윤한홍 의원의 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명태균 씨 측근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조건이 있다. 나를 구속시키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제안을 조건으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보도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게 골자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명 씨는 지난 15일에 구속됐습니다. 결국에는 구속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명태균 씨의 거래 시도가 성사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선택적인 녹취 공개로 공천거래 의혹을 물타기하려고 회유한 게 아니냐. 음흉한 뒷거래 시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윤한홍 의원이 바로 오늘 오전에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명태균 씨가 평소 자랑하고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를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주위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맞는 거 아닌가 하고 제 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총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대화도 없었습니다. 해윤이 그래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입니다. 자, 윤한홍 의원, 명태균 씨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지금 공개된 녹취를 봐도 명태균 씨가 윤한홍 의원이 모 자리에 가는 거를 막았고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얘기를 했던 것도 공개가 됐는데 윤한홍 의원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니 녹취 공개할 것 같으면 그렇게 선택적으로 발췌해서 공개해서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호통친 거 뭐 이런 것도 같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을 한 거지 거래나 회유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선택적입니다. 뭐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허풍쟁이라고 하고 또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사이가 뭐 안 좋았으니까 말이 안 된다? 그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윤한홍 의원 자체가 이분을 만나려고 했던 거, 통화했던 거 이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받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통화의 내용에 대한 시점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한테 내 장모 와이프에게 전하지 마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그치는 것도 좀 공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저는 장모님 전화번호 없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네. 그런데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지인에게 연락을 한 거는 대통령의 음성 파일, 김영선 좀 해줘라 음성 파일이 공개된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과 이 명태균 씨와 이 대화 자체가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몰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한홍 의원이 그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네. 둘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다그쳤다든지 그 자리에 윤한홍 의원이 같이 있었던지 네. 아니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해 들었던지 그래서 저는 오늘 윤한홍 그 의원의 기자회견은 오히려 상황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한홍 의원은 이 명태균 씨와는 아주 껄끄러운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윤 의원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답변을 못 받았죠. 명태균 씨가 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걸 알고 계시죠. 그쪽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할 거다 이런 생각 해보지는 않았죠. 전혀 뭐 그런 받아서 할 거다 이런 생각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약간 나무라듯이 이렇게 자랑한 거 하지 말고 혼나는 것도 해라 이런 투죠.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한홍 의원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데 하필 이렇게 이 엄중한 시기에 명태균 씨를 접촉해서 이렇게 제한할 이유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강성필 부위원장이 그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아니 그 말대로 그렇게 사이 안 좋은 사람을 하필 이때 접촉한 걸 보면 뭔가 대통령실이라든가 그런 다른 쪽에서 요청이 있거나 교감이 있어서 지금 뭔가 접촉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저는 다른 분들은 혹시 몰라도요. 네. 윤한홍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한홍 의원은 일찌감치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후보 시절 때 접근을 해오니까 저 명 씨라고 하는 사람은 지역 정가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니 멀리 하십시오라고 해서 명태균 씨를 차단하려고 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그걸 그리고 명태균 씨도 알아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라고 하는 인물이 최근에 이제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됐을 때 윤한홍 의원이 매우 초반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네. 명태균 씨를 그 경선 후보 시절부터 멀리하라고 해서 그 뒤로는 윤 대통령이 멀리하는 것으로 안다. 네. 그리고 그 명태균 씨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윤한홍 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지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사람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산이 됐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간에 무슨 거래를 할 수 있고 뭐 회유를 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윤한홍 의원이 통화를 했다고 하는 상대방은 명태균 씨가 아니고 자신의 지인이에요. 경남도의원을 지냈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서 어떤 경위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명태균 씨에 대한 어떤 회유나 그 거래의 시도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안 좋은 윤한홍 의원을 도대체 누가 메신저로 선택해서 말을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리고 네.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요. 명태균 씨의 어떤 말을 듣고 그런 것을 보도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명태균 씨가 윤한홍 의원이 쪽에서 뭐 그런 말이 오니까 내가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언론이 그런 명태균 씨의 요구나 주장을 전달하는 도구나 통로가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네, 일단 결론은 구속됐습니다. 뭐 거래나 회유가 있었나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은 뭐 구속됐습니다. 제가 하나만 네. 말씀드리면 저 부분이 만약에 거래나 회유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네. 지금 불리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일로 폭로하지 말아라고 부탁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불리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미 이제 폭로된 게 있잖아요. 또 있는 내용들을 또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 이게 왜 잘못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또 대통령실에 구명운동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전제에서 하면 있는 거 그대로 다 얘기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하신 거는 최근에 명태균 씨가 뭐 대통령실과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라는 일부 언론에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윤한홍 의원과도 무슨 구명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 뭐 이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지금 아무것도 들어준 게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결론을 얘기를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구속된 이후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예상이 되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요. 검찰 조사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또 어떤 얘기를 추가로 꺼낼지 이게 지금 관심사입니다. 이준석 대표랑 좀 오랫동안 통화를 했어요. 검찰에서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은 가서 밝히겠다. 본인 한 대략 8가지 정도의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장성철 소장이 저랑 통화한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NCND 하겠습니다. 물어보면 얘기하겠죠. 포항시장 공천권은 아주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에서도 난리가 났고 예. 저도 난리가 났고 권성동 원내대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슈화가 돼서 바로 잡힐 수 있었던 것이고 평택시장 공천은 대통령이 저한테 뭘 말을 한 게 없어요. 이상하다 하지만 제가 뭔가 지적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공천을 짚으라면 많죠. 자, M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죠.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유명 정치인들로 향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태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준석 의원을 자꾸만 이 명태균 씨와의 일에 있어서 좀 끌어들이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이제 나왔던 그 거짓 해명 중에 뭐가 있었냐? 여권 이제 정치인들의 소개로 명태균 씨를 알게 됐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여권 인사들로 지목된 분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이준석 의원이었죠. 네. 당시 뭐 대표였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그게 이제 반박이 되면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약간 유사한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와의 관계, 뭐 지금은 사임한 변호인이긴 하지만 어떤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었던 그 변호사도 이준석 대표를 계속 공격하는 발언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여러 가지 폭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 간에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도 밝혀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몸통을 건들기 전에 자꾸만 이준석 의원으로 어떤 시선을 돌려가면서 이준석 의원에게 자꾸만 뭔가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여러 흐름들이 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런데 오히려 이준석 의원은 계속해서 알고 있는 것들, 본인이 갖고 있던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게 이 마지막에 이상한 공천을 짚으라면 많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찰 조사에 가서 수사에 가서 다 얘기하겠다 하는 것도 저는 일종의 대통령실을 겨냥한 선전포고라고 보입니다. 네. 하나만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공천과 달리 그 지방선거 공천은 특히나 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시도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래 거기서 결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안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최고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포항시장도 시도당의 결정과 이의신청 이후에 중앙당 결정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경선을 했는데 원래 시도당에서 했던 분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시도당의 공천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갖고 잘못된 공천이다. 따라서 시도당의 의견을 존중했던 대통령의 그 의사표시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은 1호 당원이니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공천과 관련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는 게 선거 개입은 불법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무 개입이나 공천 개입은 또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 한동훈 대표께서 처음 대표 되고 있을 때 당무 개입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조금 의혹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최정치 국민회의 총재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 총재를 겸임하셔서 199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그 공천장에 다 김대중 총재 직인이 찍혀서 나갔고 2000년 총선 때 역시 김대중 총재 직인이 찍혀서 공천장이 나갔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양김 역대 대통령들은 다 임기 내내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살아온 건가요?
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대통령이 총재를 겸하던 시절이었고 지금의 정치 환경과 국민의 알겠습니다. 수준과 눈높이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시고